자, 존버 중입니다 분부터 제가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승이별 제외 원합니다 해가지고 존버 중입니다. 이분 상담을 해볼게요. 환승 제외라고 합니다. 아, 이게 환승에다 제외까지. 남자분이시고 30살의 전문직 종사자이시고요. 연애 경험은 7번. 교제 기간은 총 9개월입니다. 상담 내용 읽어보도록 할게요. 9개월 연애했습니다. 거리는 장거리 연애였어요. 이 장거리 연애가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처음에는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너무 성향 자체가 잘 맞다 보니까 하루에 4시간은 기본적으로 통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정말 진짜 만나도 될 것 같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너무 끌리는 겁니다. 자, 이게 착각이죠. 하루에 4시간씩 통화를 했다고요? 그러면요, 이거는 안 됩니다. 4시간씩 통화를 한다라는 건 에너지를 처음부터 이렇게 소비를 한다는 건, 아니 하루에 24시간이잖아. 내가 활동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4시간을 그 상대방에게 쓴다는 건 이거는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나한테 쏟는다고 해서 나는 워낙 나를 진짜 많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정말 착각입니다. 이런 좋아하는 감정은요 정말 오래 못 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관계적인 측면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 3개월이나 한 6개월 정도 만나게 되면 무조건 이해관계적인 측면에 부딪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장기 연애를 할 게 아니라 원나잇이나 짧은 연애로 마감 질 거면은 이런 이해관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요. 그냥 만나시면 돼요. 좋아하면 만나고 싫어하면 헤어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감정이 오래 못 간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만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PC방에서 알바하는 어떤 남자를 좋아했어. 근데 걔가 백수야. 처음에는 그냥 멀쩡하고 좋아하고 서로 좋아한다 그러니까 호감을 보이니까 만났지. 근데 이게 3개월에서 6개월 지나가면 계속 이 백수랑 만날까요? 안 만나죠. 예. 안 만나죠. 왜? 미래가 없거든. 인간은 되게 간사하게도 좋아하는 문제로 만났다가도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나 발전 가능성이 떨어지면은 그 사람을 왜 만났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인간이 그런 존재거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혀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으로 그게 다 모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 어떤 이미지가 남아있을까요? 나에 대한 생각이나 할까요? 이런, 왜 나한테 연락이 안 오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내용이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어차피 장기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그런 이해관계적인 측면이 훨씬 커요. 응? 훨씬 커. 그래서 여러분들 장기 연애 하려면은 꼭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시간, 하루에 4시간을 기본적으로 통화했다 해가지고 좋아하는 줄 알고 이게 사귀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게, 이렇게 처음에 만나셔도 되는데, 관계를 전체적인 상황을 보셔야 돼. 이거는 처음에만 그런 거지 나중에도 이럴 거라는 짐작을 하고 만나시는 건 안 됩니다. 나중에는 분명히 이렇게 못할 거라는 걸 알고 만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진짜 만나도 될 것 같다, 좋은 사람이고 너무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2주 후에 찾아갈 테니 만나자는 약속을 하였고, 만나자마자 2시간 만에 바로 연애를 시작하자 해서 하였습니다. 번갯벌에 콩고 먹듯이 시작한 거죠. 상대도 알겠다고 하며 연애를 시작하였는데, 제가 가족 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가족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결혼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안 하는 상태였어요. 여자친구도 저랑 결혼하고 싶다. 지금까지 만난 남자 중에 솔직히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오빠가 처음이라며 항상 사랑해주고 제가 9개월 연애하면서 주말마다 맨날 갔습니다. 평일 쉬는 날에도 갔고요. 그 친구가 직장 나가면 저는 그 친구 기다리면서 청소, 빨래, 집안일 대부분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미르쿠님 강의를 보면서 프레임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프레임이라는 걸 알고 보니까 제가 프레임이 상대보다 높아서 상대가 저한테 끌려다니는 연애를 했습니다. 상대는 당연히 저한테 집착도 많이 했고요. 심지어 연락 조금만 안 된다고 하면 상대는 울고불고 난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이 4시간 통화를 한 게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던 거예요. 아무튼 불안한 증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행동이고요. 근데 도중에 6개월 정도 연애했을 때 한번 헤어진 적도 있었어요. 헤어진 이유는 제가 그냥 오빠랍시고 쓸데없는 자존심, 이 친구 지인이 어떤 사람인지 제 기준으로 판단하여 막말을 하였던 거였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 잘못했기에 이 친구가 3일 정도 저랑 이걸 싸우다가 지쳐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제가 6일 후에 찾아가서 정말 미안하다며 붙잡았습니다. 그때는 제외 성공하였고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붙잡다 보니까 완전 프레임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제가 그냥 슈퍼 의린 상태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시 진짜 그때부터 너무 불안한 상태로 3개월을 만났는데 심리적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진짜 잘못된 선택으로 얘가 내 인생의 전부다. 일할 때도 항상 이 친구 생각 초반에 저한테 외적인 면이나 저한테 투자를 하였지만 가면 갈수록 투자를 안 하고 무조건 이 친구한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저에 대한 가치가 엄청 떨어진 상태고 또 성격이 의존적이다 보니까 자기는 미래에 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헤어지는 당일날 너무 헤어지기 싫어서 이상한 소리나 했고 할 수 없는 일인데 하겠다고 이 친구한테는 전부 다 핑계로 들렸나 봅니다. 그쵸? 당연히 핑계로 들렸겠죠. 연애할 때 외적인 부분도 신경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질린 거죠. 집착도 심하고 이렇게 전화로 이별 통보를 받고 저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여자애는 의존적인 성향인데 내가 의존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 관계는 이해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예. 이해관계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여자분 봐봐요. 자기가 의존할 대상인 줄 알고서 막 의존했는데 의존할 만한 그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헤어지자고 하는 거죠. 이 이해관계 문제.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좋아하는 줄 알았죠? 그게 아니죠. 이해관계예요. 이해관계. 응? 자, 다음날 이 친한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갔는데 이 친구가 사실 오빠랑 떨어져 있을 때 최근 들어서 호감 가는 사람이 생겼다. 근데 오빠랑은 헤어지기 싫지만 오빠만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이 끌린다 했다네요. 저는 그래서 그때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헤어짐과 동시에 올차단 상태고 연락은 전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남자 조건을 보니 저보다 조건도 안 좋고 일단 무직인 상태인 사람입니다. 딱히 일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둘이 동갑이긴 한데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봐봐요. 이 그 의존적인 여성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끔씩 이런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의존적인 여자분들이 가끔은 갑자기 좀 돌발적으로 환승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에 어떤 사연이었지? 군대 기다렸던 그 사연이 있었는데 그분도 환승 바로 해버리잖아요. 자기 누구였지? 그 사람이 스님인가? 예, 제가 옛날에 유튜브로 상담해드렸을 때 했던 분인데 그분도 그렇잖아요. 좀 하다가 그 군대 가버리니까 바로 환승해버리는 그 사연 옛날에 기억나시죠? 혹시 보셨었던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의존할 만한 이해관계를 찾아서 가는 게 맞아요.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서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나쁜가? 내가 그 사람이 행복할 그 사람을 갖다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거 가지고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사람들마다 이해관계라는 게 다르니까. 예. 어떤 분들은 남자가 성관계 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다 기본적인 욕구인데. 응? 아무튼 이런 것들도 방법적이거나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맞춰봐야 되는 문제지 무조건 어떤 게 뭔가 도덕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런 걸 갖다가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아무튼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별 후 대처 상황. 제가 헤어지고 3일 뒤에 찾아가서 매달렸고, 그때 상황은 당연히 냉정하게 차였습니다. 매달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여자랑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제외 업체를 통해서 지침 문자를 한번 보낸 상태고요. 지침 문자 내용, 저도 그때 제가 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한번 보내고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제외 업체는 손절한 상태고요. 예. 그럼 워낙 이상한 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르쿠님 강의를 보았습니다. 프레임 이론이 이걸 진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최근에 카페를 다시 찾아가 그나마 제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게 친구인지라 친구를 공략하겠다라는 의미로 찾아가자마자 친구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이 친구 지금 행복하게 잘 지낸다. 근데 최근 들어서 싸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싸운 이유가 둘이서 오픈톡? 이런 걸 했대요. 지역 모임을 하는데 남자가 여자랑 이 친구 보는 앞에서 대놓고 개인톡을 주고받다가 걸렸다네요. 근데 남자가 말하기를 그냥 방 운영에 대한 얘기니까 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한번 티격태격 했는데 여자친구는 아직은 진짜 좋아하니까 그냥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있습니다. 얘가 슬슬 멘탈이 터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 남자친구랑 싸운 뒤에 제 거 푸사 염탐하고 다음날 자기 디데이 어플을 올렸더라고요. 그때 저는 염탐하는지 몰라서 멘탈이 한번 나갔었는데 얘 친구가 말해주는 게 사실 오빠 푸사에 수시로 염탐 중이다. 걔랑 한번 싸우고 난 뒤에 푸사 보니까 오빠가 누구 만나는 것 같아서 자기도 만나는 거 티내겠다는 의미로 디데이 올린 거라네요. 모든 인간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예, 관심이 멀어지면요, 관심을 끌어당기려는 액션을 다 해요. 인간은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도덕적으로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해봐야 큰 의미는 없고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이 내면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표출하는 사람도 있고 표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이걸 무조건 도덕적으로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그래요. 이렇게 떠나가면 그때서야 아쉬워가지고 붙잡는 거죠. 인간의 가치가 그렇잖아요. 자기 손에 있을 때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데요. 진짜 자기 손아귀에 있을 때는 이게 그렇게 소중한지 잘 몰라. 근데 자기 멀리 떠나가 버리면 그때서야 자기가 잡을 수 없다라는 걸 깨우쳤을 때야 그 가치가 높아져요. 인간은 엄청 철저히 경험적으로 행동하고요. 그게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모든 사람이 이걸 이성적으로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 똑같이 행동하고요.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오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외하실 때 저한테 뭐라고요? 그 상대방에게 관심을 끌어당기고 싶대. 그 사람들 쫓아다니게끔만 만들고 싶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 원하시기도 하고요. 복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난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랑 다를 게 뭐 있어? 헤어졌다가 관심 끌어오려고 하는 사람이랑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내가 그걸 통해서 그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해가지고 얻고 싶은 게 과연 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겠죠. 자, 그리고 저한테 친구가 떠보더라고요. 요즘 오빠 만나는 사람 없냐. 그래서 제가 요즘 예전부터 알고 지낸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최근 들어 나 헤어진 거 알고 연락이 자주 온다. 외적인 부분도 여자친구보다 이쁘고 사람도 착하다고. 어제도 우리 집 앞에 찾아오길래 술 한잔 했다고 말하니까 바로 눈이 땡그레지면서 놀래더라고요. 반응이 웃겨서 투자를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자기관리 하는 게 빠져서 살다 보니까 한 달에 11kg 정도 감량을 했고 외적인 부분에 저한테 투자를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하는 게 너무 좋아서 딱히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고 대처도 하였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지금은 나도 많이 괜찮아졌고 나 좋다는 사람도 생겼는데 얘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 받아주는 건 내 선택이다 라고 말한 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시간 뒤에 저 카톡 차단 풀고 푸사 받더라고요. 분명히 자기는 오빠 여기 오는 거 알면 여자친구한테 욕먹는다고 절대 말 안 한다고 그랬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사는지 전부 다 지들끼리 말하고 있었던 거였죠. 잘 풀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지금은 만나는 남자친구는 직장 구할 생각도 없고 그냥 여자들이랑 노는 거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비교 엄청 하겠죠. 미루코님 강의가 진짜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절대 끌려다니는 연애 안 하고 상대방이 저한테 끌려다니게끔 만들겠습니다. 자, 아마도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누군가와 이제 환승을 하잖아요. 환승을 하시더라도 그거 가지고 막 다투실 필요는 없고요. 환승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거 가지고 너무 실랑이하고 환승했으니까 지금 당장 접근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그런 행동 정말 안 좋은 행동이고요. 제가 얘기했지만은 환승하더라도 좀 일정 기간 놔두라고 했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사이 되면 뭐 한다? 그 사람이 비전을 봐요.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본다고. 이 여자분이 별로 생각 안 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다 엄청나게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는 행동들이에요. 이게 내면 세계에서 말이죠. 아마 이 사람 생각할 거예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만나다 보면은 이 직업도 안 구하고 탱자탱자 노는 거는, 이 좋아하는 감정은 길어야 6개월이면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접근을 해보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접근을 해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접근하지 말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접근을 해라. 환승하는 경우에 제가 그렇게 얘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해요? 3개월 정도 있다가 접근을 하는데 무작정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차근차근히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접근을 하라는 거, 그것도 얘기해 드리는 거 기억하시죠? 예. 자, 그렇게 하면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빨리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이 관계라는 게 금방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이 초반에 이 여자가 환승했다고 해가지고 이 남자랑 사귀네, 난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 남자한테 그 여자한테 바로 연락해가지고 다시 연락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냥 욕구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어떤 남자를 막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경합을 붙게 돼요. 근데 경합을 붙는다기보다는 이 남자는 이미 가치적인 판단이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경합이 되기보다는 그냥 회방꾼처럼 느껴집니다. 얘는 왜 또 와가지고 이렇게 회방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빨리 쳐내고 오히려 그 사람과 빨리 관계가 더 진척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떨어뜨려 내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딴 사람이 이러다가 여자친구 남자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 여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행동 해가지고 진짜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 급할 때 막 접근을 하거든요. 그럴 때 급해가지고. 제가 원숭이 사과 이론 얘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사과가 땅바닥에 있을 때는 만지는 사람이 없어요. 건들지를 않아. 근데 어떻게 돼요? 사과를 저기 원숭이가 막 가지려고 막 뛰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사과를 집으려는 행동을 해요, 인간들이. 그게 이제 가치가 높아져서 그렇잖아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여자친구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사과랑 똑같은 거죠. 근데 저기 원숭이가 뛰어온다, 그럼 썸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행동하면 그러면 이제 같이 경합을 붙는 거예요. 예. 인간은 그런 식으로 가치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예.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한 3개월 있다가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어떻게 이어나갈까요? 무료연애 진단에 마성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남자분이시고 26살의 학생이시고요. 이별 7개월 차에 재회 희망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게
이별 7개월차 정도면은 아마 매달리지 않았으면 충분히 제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예. 한번 볼게요. 교제 기간은 600일 만났다고 합니다. 7개월 전 서로에게 소홀해져서 싸우게 됐고, 그날도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해서 결국은 헤어졌다고 해요. 여친은 몇 달 전부터 계속 이별을 준비하다가 마지막 확인차 만났는데 역시나 날 안 좋아하는 게 느껴져서 헤어지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 문제, 즉 가치적인 문제가 확실하다는 거죠. 한 달 뒤에, 3달 뒤에 잡았으나 거절당했고 3개월간 연락을 안 하다가 어제 연락을 다시 시도했다고 합니다. 좋아요. 제 방송을 잘 보셨나봐요. 그래서 어제 잘 지내라고 보냈고 그 뒤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더 어색해질까봐 일단 나중에 하자고 끊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고받은 내용 보여드릴게요. 잘 지내냐 그러니까 응, 잘 지내고 있어. 이제 곧 시험 기간이겠다. 문자 보내기까지 용기 많이 냈을 거 알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도 좋아. 이 여자분도 아직 많이 잊지를 못했나봐요.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요즘은 그냥 뭐 하는지 궁금해서 연락했어. 그랬더니 내가 시킨 대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방송을 보신 분이에요. 확실히. 나는 학교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어. 얼마 전에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헤어져서 힘들더라. 너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아. 그랬더니 그랬구나. 동아리는 아직 하고 있어? 이 사람이 이제 이심전심으로 상대방 마음까지도 알아보려고 하네요. 반응이 나쁘진 않습니다. 여자분이. 아니 1년 활동 끝내고 나왔어. 너는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이제 4학년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취업 준비했지. 졸업할 때가 되니까 확실히 고민이 많아지더라. 그렇구나. 취직 원하는 곳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우울한 얘기는 웬만하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좀 이 데이트의 기본인데 우리 연락하는데 기본인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오랜만에 연락하면서 좀 우울한 목소리나 우울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 꽤 계세요.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습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트를 하는데 에너지도 바닥이고 부정적이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시체 좀비처럼 있는 애를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게 재회를 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연락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좀 에너제틱한 사람을 원합니다. 밝고 에너제틱하고 그런 것들 같이 있으면 즐겁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나고 싶고 다음번에 또 다음이 있으면 또 다음이 있는 거죠. 그게 좋은 거지.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여러분들 가끔 제가 이거 잘 지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상담 받을 때 자기가 잘 지내 하는 걸 갖다가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줘요. 보내줘가지고 이것 좀 한번 들어달라고. 이제 유료 상담할 때. 그래서 이제 하는데 뭐 다 죽어가는 목소리야. 이게 잘 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잘 지내? 모르는 건.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이렇게. 아니 누가 그런 목소리를 듣고 누가 이건 기분이 좋을 사람이야. 기분이 좋다가도 다 기분 잡치겠어. 그런 식으로 어떻게 지휘가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전화할 때 잘 지내? 야 오랜만에 너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렇게 좀 밝게 목소리를 해야지. 야 이번에 내가 어디 갔는데 야 참치 맛있더라 야. 그럼 나중에 한번 가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야 너 잘 지내? 참치 맛있더라. 뭐 너무 너 이번에 뭐 이렇게 곱창 먹을래? 뭐 이렇게. 저한테 방송만 보고서 그렇게 멘트를 흉내내서 하는 거야. 이건 너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내가 제외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소개팅을 받아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이건 제외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소개팅을 받아도 이러면 안 된다고. 응? 소개팅을 받아도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응? 소개팅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외가 돼요? 안 돼요. 예? 아니 작업이 안 돼.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알겠죠? 안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놀라셨죠?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 패턴 보면은 뭐 학교 다니고 이런 얘기 하는데, 아, 이런 지루한 얘기 할 거면은 그냥 짧게 하고 마무리 지어야 돼요. 아이, 뭐. 봐봐요. 계속 더 읽어볼게요. 난 학교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어. 얼마 전에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헤어져서 힘들더라. 너 얼마나 힘들지 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것까지 했군요. 예, 졸업 얘기까지 했고. 그렇구나. 예, 오늘은 수업 있어? 응, 수업 있지. 나도 수업 있어서 학교 왔어. 수업 잘 듣고 나중에 또 연락하자. 힘들면 연락해. 잘 지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일단은 빨리 제가 시킨 대로는 해요. 사람들이. 근데 분위기가 영 안 좋아. 분위기가 좀 밝게 갔으면 좋겠어요. 좀 밝게 갑시다.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외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행동 안 할 거 아니에요. 응?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좀 밝게 행동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밝은 분위기가 안 날 것 같으면 연락을 하지 마요. 밝은 분위기가 안 날 것 같으면 연락을 하지 마요. 응? 좀 밝고 긍정적인 느낌이 나야지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응? 알겠죠? 아니 긍정적으로 해. 아니 대화라는 거는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데이트하는데 좀비를 데리고 다니고 싶어요? 어디 가자고 하는 애들을 데리고 다니고 싶어 하세요. 응?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어디 가자, 야 저기 맛있겠다, 야 저기 가자 하면서 에너지틱하게 넘치고 뭐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잖아요. 뭐 이 정도도 안 되면은 이 연애가 되나 싶습니다. 그죠? 예. 뭔가 활기, 칸풍님 딱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좀 밝고 활기차게 얘기를 해야지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게 그냥 음침하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게 죄가 됩니까? 응? 아무튼 밝게 하십시오. 예. 멘트만 따라하지 마시고. 예. 아래 추가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저 뒤로 전화를 한 통 했는데 지금은 전 남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저에게 감정이 없다고 하네요. 아예 만날 의지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 달에 전 남친에게 연락을 한번 해본다고 하니 그 전에 연락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감정이 없어서 일상 얘기를 하거나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건 뭘까요? 감정이 없어도 한두 번 만나서 이야기해야 호감도 생기고 할 텐데 아예 만남을 차단해버리니까. 상관없어요. 예. 상대방 상황 보고 들어가는 거죠. 상대방 상황 안 좋으면 제끼면 돼요. 예. 아니, 우리가 항상 연락을 할 때 상대방이 레디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은 레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걔가 다른 남자를 만나든 말든 전 남친한테 가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예. 연락해가지고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작업해서 상대방 마음 살 만한 그런 자신 없습니까? 그 정도 자신은 있어야지. 응? 그럴 자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그 상대방 리드하고 매력 보여주고 신뢰관계 구축하고 자격심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자로 만들고 남자로 만들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죠. 응? 이게 모든 게 상대방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런 뭐 작업법이라는 걸 가르쳐 준 것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이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어떤 그런 기제밖에 안 됩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작업을 안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작업이 잘 돼요. 응? 여러분들 꼭 내가 얘기한 작업법대로만 해야지 작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겐 아무짝에 힘이 없고 상대방 마음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작업입니까? 작업을 왜 해요? 기도를 하지 차라리.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가 상대방에게 매력도 발산하고 상대방에게 신뢰관계도 구축하고.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자, 돌이킬 수 없더라도
다른 것으로 만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밀코님. 4월 28일날 무료 진단 받고 난 후에 질문을 수정합니다. 방송 내용을 통해 헤어짐에 대응 기분이 나쁠 줄도 알아야 된다를 통해 내 감정을 소중하게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글을 너무 길게 쓰던 점을 수정하였습니다. 사연을 읽어주시며 다짐글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을 글로 써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좀 마음이 추스려지고 다스려져서 그렇게 길게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기억납니다. 아, 이거는 다짐글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질문과 별개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 정도 더 시간을 보내야겠지만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넘어서 내 가치를 충분히 올리고 가다듬어 그 시간이 지난 후에도 내가 상대방을 선택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습해본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인스타로 연락이 왔던 여성분과 만날 날짜를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아, 요즘에는 이런 SNS나 인스타로도 잘 만나네, 사람들. 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세상이 이렇게 변했나봐요. 처음에는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시간을 맞추려고 애쓰자 카톡이 끊겨버렸대요. 거봐요. 이제 우리 동님이 이제 내 이론을 증명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시간을 맞춰주려고 막 노력을 했더니 카톡이 끊겨버렸대요. 일주일 후에는 제가 프라이즈고 내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날짜를 정해서 전달하였고 이 시간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더 이상 카톡으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답장도 빨리 왔고 시간을 맞춰보겠다 하는 모습에 참 신기했다고 해요. 마냥 착하고 호구 같은 모습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응? 자, 그럼 이게 제가 제 이론을 갖다 이렇게 증명하고 계시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셔야 돼. 이렇게 가치 문제가 작용을 한다. 여러분도 연락만 해보셔도 알아요. 응? 상대방에게 뭐 맞춰주려고 하고 헌신을 해봐. 작업이 되나? 안 돼, 이건. 이게 왜 안 되냐면 상대방이 뭐 고마움을 모르는 검은머리 짐승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관계라는 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데 가치가 똑같아요. 가치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응? 인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응? 자, 가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별을 겪는 과정 동안 친구와 상담을 했었습니다. 여자친구에 대해 나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 여자 입장에서 여자친구를 잘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을 알기 위해서나 다른 생각을 들어보고자 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루코님 예전 유튜브를 보며 둘 간의 사생활을 여자친구 의사 없이 말하고 다닌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니까 의도와는 별개로 불편한 기분이 들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부분은 만회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혹은 없다면 차선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회복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마지막 카톡 이후로는 주변에 전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보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안 하시면 돼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책임만 지시면 돼요. 상대방한테 이제 더 이상 안 하면 되지. 내가 이제 이 행동에 대해서 더 이상 깨닫고 안 하는 게 안 하기만 해도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이런 걸 인간들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인간이긴 하지만 예, 사람들은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진짜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걸 자기가 혼자서 터득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주변 친구들에게 막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게 자기가 이것에 잘못에 대한 인식이 없거든.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것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학습할 만한 뭔가를 통찰력을 갖기가 매우 어려워요. 인간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안 하기만 하더라도 매우 놀라운 일이죠. 응? 매우 놀라운 일이죠. 자, 아무튼 잘 하시고 계신 거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부터 안 하기만 하면 되지 사실 타임머신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한 거 인정하고
솔직해지십시오.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요. 또 이제부터 안 하기만 하면 돼. 안 하기만 하면 돼.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좀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상담을 받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뭔가 잘못된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다 인간 대부분이 자기가 힘들면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는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페북, 인스타, 텔레그램 전부 차단한 경우입니다. 부에노님, 2019년 4월 13일 오전, 해외에서, 친구로 지내자 해서 싫다, 연애를 하자 계속 주장을 했고, 계속 싫다고 해서, 그럼 정리하자 하고 헤어진 후에, 제가 먼저 여자분의 페이스북에 친구 삭제만 했답니다. 제가 문자로 잊으려고 삭제한다, 이해해라 라고 하고 보내줌. 이후 여자분이 모든 SNS를 차단하고 저도 현재 상대를 전체 차단한 상태입니다. 외국인 여자를 올 1월에 만나 장거리로 3개월 후에 만났어요. 중간에 여자 측에서 친구로 지내자고 했으나 제가 계속 그 말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고 지내던 대로 지냈습니다. 이후 그녀의 손톱은 드물어지고 가끔 자신의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면 문자를 보내더군요. 뭐지 하고 문자를 보면 한마디만 있어요. 안녕 잘 지내?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해서 인스타를 보면 새 사진이 있어서 댓글을 써주고는 했습니다. 어쨌든 그녀가 적극적이지 않아서 지난주 12일에 제가 그 나라로 가서 만났어요. 웃기네. 이거 완전 잘못된 먹이를 주는 거죠. 아니 그 여자분이 적극적이지 않는데 왜 그 나라를 찾아갑니까?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나? 응?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자애가 친구로 지내자고 해서 친구라는 개념이 불분명성을 말하고 여자들의 친구 개념은 다양하다. 나도 최소 5가지류가 있다. 내가 말하는 친구는 뭐라고요? 어킨텐스? 뭐야 이건? 지인이지 친구가 아니다 등을 말하고 알겠다 간다. 이런 뭐 관계에 대해서 논해봐야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5가지가 있던 친구의 부류가 5가지가 있던 100가지가 있던 101가지가 있던 뭐가 상관이 있어요? 친구의 부류를 나누는 것 자체는 이건 아니 그냥 어차피 연락하는 사이지 뭐가 분류를 갖다 왜 5가지 뭐 10가지를 나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응? 자, 지난번 제가 맡긴 돈이 몇백 달러 있었는데 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전 맡긴 기억이 없다 뭐냐 하면서 안 받았어요. 그렇게 호텔로 와서 생각을 좀 하다가 제가 좀 더 좋아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잊어야 제 일에도 집중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페이스북, 인스타 그녀를 삭제하고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공개 범위가 친구가 아니면 공개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단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차단을 다시 풀어주고 그냥 친구만 끊기만 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를 하네요. 이게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이런 행동들이 상대방에겐 좋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로 만나는 게 이런 신뢰성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로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로 만나는 건요. 언제든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싫다면 당장 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의 문제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사람의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항상 항상성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고 언제 좋아할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신뢰해? 이 감정의 문제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신뢰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서로 간에 어떤 기준을 만들려고 얘기하잖아요. 이 남자가 딱 그런 행동 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행동 하잖아요. 감정에 따라서 좋아한다, 싫어한다 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말을 안 믿고 이 사람과의 대화나 만남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왜?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안 만나는 거지 그냥.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응?
자, 그리고 최근 제가 그녀의 사진에 멘트한 것과 좋아요 누른 것들을 다 지웠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행동,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왜 지워?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 자기 마음이 불편한 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가 나중에 또 후회해가지고 만나자고 한다고요? 그런 행동을 하면은 상대방이 본인을 그렇게 존중하지를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 존중성이 떨어지는 거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 눈에 안 띄게 해줘야 할 것 아이고,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눈을 안 띄게 하고 뭐 궁금증을 유발한다고 이런 행동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 정말 아닙니다. 그런 행동 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행동 하는 겁니다. 인스타 좋아요 누른 거랑 그거 다 지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스타 하거나 안 하건 그거랑도 상관없어요. 너무 자주만 해가지고 뭐 미친 듯이 뭐 계속 프로필 사진을 계속 바꾼다던가 인스타에 사진을 갖다 계속 올려서 어필하려는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어필하려는 행동을 갖다가 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은 어필한다라는 건 내가 노력한다는 거고, 노력한다는 건 내 가치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행동이 가치가 낮아지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으니까 이런 행동 괜히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도 자꾸 새로운 게 올라올 때 보기가 좀 뭐해서 먼저 먼 친구로 할까 하다가 그냥 끊었습니다. 미련을 지우기 위해서요. 그런데 13일 오전에 문자가 왔는데 그 여자가 화를 내더니 저보고 굉장히 이상한 애라고 하면서 저를 차단했습니다. 당연하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왜 차단하고 미친 행동을 하니까 당연히 이상한 애라고 하면서 차단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상한 애죠. 상대방이, 내가 말했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는 행동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지껏 다른 여자들은 친구 끊기만 해도 아주 말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었고, 아직도 저를 차단조차 안 한 이들도 있고, 저랑 찍은 사진도 걸어두고 있는 여자도 많습니다. 싸우다 헤어진 여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왜 저를 차단한 걸까요?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면 알지, 뭐 차단을 왜 하는, 본인은 왜 차단했어요 도대체? 삭제하고 차단을 왜 한 거야? 본인이 차단하니까 얘가 차단을 한 거지. 이거 이상한 생각을 하네. 그 사람 가만히 바보입니까? 그 사람 본인이 차단하고 하면 기분 안 나빠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지. 이걸 왜 차단했냐고 물어보는 건 정말 황당한 거 아닙니까? 야, 이건 뭔 얘기, 무슨 질문이지? 예. 그녀와 제가 논쟁을 할 때도 소리치거나 하지 않고 매너 좋게 했습니다. 왜냐면 댄스 파티 장소였고 외국인들만 있지만 그 대부분의 외국인들도 저와 그녀 모두를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조용하게 이야기, 설득 등을 했습니다. 결국엔 제가 그래 내 말 용인한다, 하지만 친구로는 못 지낸다, 여러 이론에 따르면 그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이어지지 못할 듯하다, 그냥 정리하겠다. 아니, 이론도 따져요? 이런 얘기를 이런 멘트를 날리면은 진짜 이건 하자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론까지 들먹여. 여러 이론에 따르면 그렇대. 인간관계를 책으로 배우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인간관계를 책으로 배웠어요. 이런 얘기 하면 이거 뭐 상대방이 이게 헛웃음밖에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응? 자, 그녀가 악수를 청하기에 악수도 해주고 왔는데, 그리고 친구 끊기만 했는데 상대가 저를 차단했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서. 예. 제가 한국 오기 전에 친구 끊기를 한 이유를 너의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자꾸 문자를 할까봐 끄는 거다.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데 내 마음의 현재 진행형, 사랑했었다라는 과거형으로 만들고 싶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 아니냐. 너무 싫다 이게. 이 멘트 너무 싫어요. 예. 너무 싫은 멘트예요. 아니, 자기가 차단했으면 차단한 걸로 상대방이 오해를 하든 말든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구질한 행동인 줄 아세요? 진짜 이런 구질한 행동이고, 그리고 이봐, 이건 무슨 시를 써요. 내가 싫어서, 너가 싫어가지고 사랑을 하는데, 싫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데 현재형을 사랑했었다는 과거형으로 만들고 싶대요. 그게 네가 원하는 거 아니냐. 무슨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도 이렇게.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탓을 돌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해놓고, 지금 그냥 자기 싫어서 차단했다고 하면 되잖아, 솔직하게. 뭔 이런 구질하게 말이 많아. 진짜 이거는 좀 아닌 거예요.
이건 좀 아닌 거야. 이건 너무 구질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행동 절대 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차단을 했으면 그냥 차단했다고 그냥 나쁜 소리도 들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꼭 좋은 소리 들으려고 좋은 이미지 남기려고 하시는 행동 하시는데 그런 거 정말 엄청 의미 없고 찌질한 행동이고 구질한 행동이에요. 응? 매달리는 행동이니까 절대 그런 행동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끔씩 저한테 상담 받으실 때 그런 행동 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서는 뭐라고 해야 돼? 그 좋은 이미지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에 뭔가를 회복하려는 행동들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도 뭐 회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고 나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인데, 안 그래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거죠. 꼭 이미지를 회복해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지고요. 그렇게까지 하는 행동이 더 구질하고 못난 행동이라고 봅니다. 전 정말 이런 행동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여러분들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외를 잘 하시려면 그런 만회하려는 행동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사귀는 과정에서 지금 연애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만회를 하려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에는 여러분이 한번 저지른 일에 대한 그냥 책임만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회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만회가 되지를 않으니까 그런 행동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책임을 짓고 성숙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계속 볼게요. 차단은 아닌 것 같다. 나 한국으로 돌아간다. 건강하고 행복해라 하고 마지막으로 문자를 저희 한국 전번과 저희 외국 전번 두 개를 보냈습니다. 아니 차단을 해놓고선 전화번호는 왜 보내? 그리고 공항에서 확인하니까 외국 전번에 접속을 했더라고요. 내용만 보고 나갔더라고요. 왜 이 여자 심리는 뭘까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끝내. 이 여자의 심리를 알고 싶다고요? 이 여자는 뭐 심리 뭐 없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제가 상담하면서 심리에 대해서는 다 얘기해드렸죠. 앞으로는 우리 부에노님 이런 행동 절대 하지 마시고요. 예,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이나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누가 컨트롤해줍니까? 이 세상은 누가 본인의 감정을 컨트롤해줘요? 이런 거 누가 이해해줍니까? 자기 감정을 갖다가 자기가 혼자 추스르지 못하는 걸 누가 이해해줘요? 이 세상에 아무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응? 그냥 좋게 지나가고서 지나가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갖다가 좋게 인정해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애들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셔야지 어른으로서의 존중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그거는 좀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그럼 여기까지. 자, 다음 우리가 배울 거는요. 접근법의 기술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차근차근히 또 접근법에 대한 기술들을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좀 배울 점들이 좀 다른 기술들도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니까 이런 기술들 좀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리기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심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강아지 이야기 해드리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강아지가 사람들이 사회성이 좋지 않은 강아지, 즉 인간들과 사회성이 좋지 않은 강아지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오면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내가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남자에 대한 익숙성이 높지 않거나 여자에 대한 익숙성이 없으면요, 여자들은 무서워하거나 남자들은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똑같죠. 이게 경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느껴지는 걸 경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경계심을 허물어뜨리기 기술들을 갖다가 이제 알려드릴 건데,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업을 쭉 듣고 프레임이라는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처음부터 내가 막 거들먹거리고 좀 센 척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치가 높은 척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프레임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프레임이라는 건 센 척 하는 게 아닙니다. 거들먹거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레임을 또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주도권 싸움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같이 싸움을 해가지고 밀당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잘 안 되실 겁니다. 밀당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밀당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 깊숙이 들어가야지 밀당이 돼요. 그 사람의 인사이드로 들어가야지 밀당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만나지도 않고 그 사람과 별로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밀당은 안 됩니다. 되더라도 되게 깨작깨작 되는 거예요. 작은 밀당만 가능하지 큰 한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작업하면은 작업 시간만 오래 걸리고 사람들만 만나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 행동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주도권 잡으려는 행동 하지 마시고, 접근 성공률을 우리가 높이려면요, 처음부터 주도권 프레임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물고 래포를 잘 쌓아주는데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그래야지 밀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접근을 할 때는 많이 웃어주고 장난을 치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래프를 쌓는 데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가식적으로 일부러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에너지가 많이 차 있는 상태에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전혀 에너지도 없고 에너지 고갈 상태에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이런 억지의 웃음을 짓는다던가 억지로 편안한 척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작업하는데도. 일단은 에너지를 많이 채우고요, 여러분들이 편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끔 에너지를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접근을 성공하기에 더 성공률이 높을 겁니다. 자, 이런 대화는 그리고 또 이런 대화는 상황적으로 우리의 대화의 테크트리상 간단하게 공감대를 쌓는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경계심을 허무는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또 꼭 이런 스토리텔링 같은 거를 할 때는 트랜지션을 꼭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가족들 이야기를 꺼내면은 무의식 중에 동질감과 처음 보는 사람도 내 집에 있는 남동생이나 오빠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있었던 이야기, 내가 자라오면서 내 동생과 있었던 이야기, 내 부모님과 겪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에피소드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과 친해지는 방법이에요. 경계심을 허무는 방법 중에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런 걸 사용할 때는 대화의 테크트리상 처음부터 이걸 얘기를 하는 작업가들도 있어요. 이런 거 아예 처음 만날 때부터, 이걸 처음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꺼내고 시작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저는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화의 테크트리상 공감대를 쌓는 파트에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뜬금없이 끝내기보다는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랜지션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대화의 소재를 꺼내거나 화제를 전환하는 걸 갖다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재를 꺼낼 때는 내 눈에 보이는, 내 주변에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꺼내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주제로 화제도 전환하고, 이런 것들 트랜지션 기술 제가 전에 한번 다 강의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또다시 이야기를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유튜브에다 트랜지션 치면은 제 거 나올 거예요. 강의 끝나고 시간 남을 것 같은데 그때 라포 쌓는 법도 제가 따로 얘기해 드릴게요. 라포 쌓는 법은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것도 래퍼 쌓는 거예요. 래퍼라는 거는 공감대라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이거 좀 이따가 이거 다 얘기하고 끝나고 래퍼 쌓는 법은 따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너무 이거 공부를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너무 안 하셔서. 이 래퍼 쌓는 법을 궁금해 하시면은 제 이전 강의를 잘 안 보신 거예요. 내가 래퍼 쌓는 법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거 강의 끝나고서 시간 될 것 같은데 그때 얘기를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시 두 번째. 여동생 건드린 애들 때려준 얘기들. 내 여동생이 있는데 내 여동생을 보호해준 이야기. 아니면 모르는 여자가 불량배로부터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 내가 지켜줬던 이야기, 아니면 학교 다녔는데 대학교 다닐 때 취한 여자 후배 집에 안전하게 데려다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면 아, 이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이미지 같은 걸 심어줄 수가 있어요. 이거 스토리텔링으로. 그래서 경계심을 허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 이런 에피소드 토크 같은 경우에는 대화의 테크트리상 와이드 레포 단계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의 테크트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스타터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의 경계심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자기 통제 영역과 외적 통제 영역, 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자기 통제 영역이라는 것은 제가 위에서 바로 지금 방금 이야기해드렸던 인간의 마음적인 문제예요. 즉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심이라던가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문제, 그리고 가치 밸런스. 즉 가치 밸런스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딱 처음 맞닥뜨렸을 때 너무 자기가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아예 시도를 안 해요, 인간들이. 제가 얘기했지만은 너무 가치가 떨어지거나 가치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 자기와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가치가 떨어지면 얘를 당연히 안 만나겠고, 가치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요, 만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이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사람들은. 제가 마치 그래서 프라이즈 이론, 제가 보석 이론 얘기해 줄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노벨상 누구나 타고 싶죠. 하지만 노벨상 왜 우리 타려고 노력 안 해요? 왜 여기 방송에 계신 분들 노벨상 타려고 노력 안 하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노벨상을 탄 적이 없거든요. 우리 누구지? 김대중 대통령 한번 탔었나요? 아무튼 이 노벨상에 대해서 누구나 타고 싶지만 그것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가치가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들면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치 밸런스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자기 통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통제, 외적 통제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바쁜 스케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외적 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외적 통제라는 거는 이건 마음의 문제로 되는 문제가 아닌 것들이죠. 바쁜 스케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바빠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외적 통제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기 통제 영역의 부분들은, 문제들은 제가 전편에서 접근의 기술 이야기해드렸던 바디존 기법이라던가 관계 제한의 기술, 자격 박탈의 기술, 실격화 기술,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좀 제가 알려드릴 게 프리즈 아웃이라는 기법 좀 알려드릴 거고, 적극적인 무관심이라는 기술, 제가 이 두 가지는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 프리즈 아웃이라는 기법이에요. 이게 작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쓰는 기술이거든요. 프리즈 아웃은 뭐냐면 그 상황을 경색시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말은 어렵지만 영어를 써서 어려운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 상황 갖다 아주 경색시켜버리는 기술을 갖다 프리즈 아웃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 기술의 기법을 갖다가 설명을 일단 먼저 해드리면, 상대방이 어떤 나쁜 행동이나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훈련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인 무관심을 드러내서 불편함을 초래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여자분들이 되게 무의식적으로 많이 쓰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뭔가 자기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생기면요, 일시적으로 상황을 경색시켜버리고 분위기를 다운시켜버리고 감정적으로 돌아선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프리즈 아웃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자분들 많이 사용하시죠. 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면 갑자기 돌아선 척하는 행동하는 거 있죠. 이런 걸 프리즈 아웃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 작업남들은 언제 많이 사용을 하냐면,
이걸 스킨십 진도를 뺄 때 많이 써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거 알려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업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작업남들 경우 이 기술을 갖다가 스킨십 진도를 뺄 때 많이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스킨십 진도를 빼려고 하는데 상대방 여자가 경계를 하고 거부를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일부러 토라진 척 하는 겁니다.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눕는다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모텔에 갔는데 여자가 경계를 하고 이제 잠자리에 응하지 않으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키스를 아무튼 그런 스킨십 진도를 빼려고 하는데 이제 거부를 하는 경우에 시도를 하다가 몇 번 시도를 하다가 프레이즈 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져 버리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분위기를 경색시키고 싸하게 만들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장소에 있는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걸 갖다가 회복시키지 않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 분위기가 싸한 걸 갖다가 회복시키지 않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술을 잘 모르고 우리가 선수가 아니면은 이게 왜 이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좀 어색하니까 잘해보려고 왜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또 그런 행동하게 되면 또 작업남이 다시 삐진 척 했다가 다시 돌아서 가지고 또 작업을 또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진도를 빼는데 사용을 합니다. 제가 이걸 알려주는 거는 이런 기술을 여러분들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당할 때 얘가 이 프리저 기법을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이걸 도움이 되라는 마음에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는 거고, 적극적인 무관심은 그런 거예요. 편한 친구처럼 장난도 치고 서스름 없이 대하지만 적극적으로 만남을 가지려는 노력을 또 보이는, 이 관심과 무관심이 섞여 있는 기술입니다. 이걸 적극적인 무관심이라는 기술이라고 해요. 상대방한테 나 너랑 친구잖아 이런 실격화 기술이나 자격 박탈의 기술, 관계 제한의 기술을 사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런 기술이 이제 상대방에겐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저절로 밀당이 되는 거죠. 이런 적극적인 무관심이라는 기술도 접근의 기술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술들, 제가 알려드린 이 기술들만 잘 사용을 하셔도요, 접근을 하시는 데는 이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편하게 대하면서, 정말 편하게 대하면서 접근을 계속 하는 거죠. 이게 그냥 친해지는 거랑 되게 똑같아요. 이게 되게, 제가 이걸 이야기해드리면은 되게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느끼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친해질 때 이렇게 합니다. 정말 사심 없이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술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대부분의 기술들은 현실 세계에 있는 기술들이지 제가 만든 기술은 아닙니다. 대부분 관찰이나 조금의 노력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지켜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외적 통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스케줄이 안 된다라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친구들과의 관계라든가 어떤 가족 관계가 얽혀가지고 안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작업이. 이런 경우에서는 억지로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는 전략은 정말 자멸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행동 하지 마시고요. 밀당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상황에서 밀당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은 완전 자멸하시는 겁니다. 그런 행동 하지 마시고요. 다음 애프터는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괜히 그런 행동을 하다가 작업을 망치지 마십시오. 계속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접근 방식에 따른 분류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방식은 크게 다이렉트 방식과 인다이렉트 방식, 즉 직접 방식과 간접 방식으로 나눕니다. 제가 직접 방식은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죠. 방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서 마음에 든다고 바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다이렉트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이렉트 방식도 제가 멘트를 조금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좀 다이렉트하게 접근을 하시지만 좀 더 진실된 행동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접근을 성공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연기로라도 진실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진짜. 세부 사항을 언급하고 명분을 제시를 하고 이 상황이 정말 진실된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상대방에게. 그래야 상대방이 나한테 번호를 주지. 괜히 여러분들이 선수인 것처럼 해서 보이고 상대방을 속여먹는 것처럼 보이면 번호를 딸 수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제가 멘트로 알려드리죠. 우리 지금 당장 사귀자는 게 아니라 친구예요. 저도 진짜 많이 떨리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글적거리기도 하고요. 저도 진짜 떨리고 용기 내서 온 건데, 정말 그쪽 마음에 들어서 용기 내서 온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지금 당장 만나자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전화 통화해보고 서로 대화 코드 잘 맞으면 그때 연락해요. 만약 대화 코드 잘 안 맞으면은 연락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 또 상황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작업을 좀 많이 하시던 분들은요, 이 상황을 만드는 걸 즐기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해서 온다던가, 아니면은, 막 100m를 저기서 진짜 그 여자를 보고 후회가 돼서, 이제 말 안 걸면 정말 후회가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100m를 뛰어온 것처럼 일부러 헐떡이는 연기를 해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진심처럼 보이게 하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100m 뛰어온 것처럼 막 뛰어가지고 갑자기 그 여자 앞에서 막 힘든 척해. 막 이렇게 숨을 쉬는 거죠. 제가요, 그쪽 때문에 얼마나 뛴 줄 알아요? 저기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이 사람을 얼마나 뛰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기도 해요. 진심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진실된 행동처럼 보이게 만드는 어떤 세부사항을 만드는 겁니다. 아무튼간 그런 식으로 상황을 만드는 거죠. 아니면은 막 횡단보도를 갖다가 건너오는 거죠. 예. 무단횡단해서. 그쪽 때문에 무단횡단한 거 알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한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좀 더 작업을 좀 더 상세하게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예. 아니면은 이런 것도 요즘에 인스타 많이 하니까 인스타 친구예요. 제가 좋아요 눌러 드릴게요. 인스타 친구예요 라고 해서 번호를 따기도 하고요. 그리고 번호를 딸 때 약간의 자기의 아이덴티티나 그러니까 자기가 요즘 간단한 레포를 쌓아주는 게 되게 잘 연락하는데 좋습니다. 이게 연락이 되려면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더 진실된 행동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 동네 주민인데 여기 자주 오시냐, 저 여기 앞에 현대아파트 살거든요. 여기 근처 사세요? 아니래. 여기 친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놀러 왔구나. 저 나중에 놀러 오시면 제가 맛있는 맛집 하는데 그쪽으로 데려갈게요. 저 여기 동네 잘 알거든요. 여기 아파트 살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나 레포를 갖다가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좀 진실성이 느껴지잖아요. 응? 상대방이 단순히 번호만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된 행동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상대방이 번호를 따는 겁니다. 이제 진짜 근데 이걸 이렇게 흉내내라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건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우셨으니까 진짜 진실된 행동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 작업을 갖다가 억지로 이런 식으로 막 연기를 해서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배우시고 진실되게 하면 되지. 여러분 있는 감정 갖다 진실되게 표현을 하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도 이런 행동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예.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한 100m 정도 뛰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간접 방식, 인다이렉트한 방식. 간접 방식은 이런 거예요. 여자들에게나 남자들에게 어떤 견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제가 남자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이러면서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고전적인 질문, 접근 방식 중에 하나예요. 작업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걸 질문을 던져가지고 상대방에게 간접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 우리가 많이 쓰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몇 시예요? 여기 어디, 저 처음 왔는데 길
뭐 여기 현대아파트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어떤 구청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경찰서는 어딘가요? 뭐 이런 것들 물어봐가지고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아주 고전적인 작업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향수 가게 올리브영에 갔다 그러면은 나 향수 골라야 되는데 뭘 골라야 될지 몰라가지고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뭐 선물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도 되고, 제가 7살짜리 조카가 책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책을 좀 골라주면 좋을까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쓰는 방법이고, 그리고 접근을 할 때 더블 바인드라는 기술을 되게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더블 바인드라는 기술을 제가 옛날에도 콜드 리딩 할 때 더블 바인드라는 기술을 갖다가 알려드리기는 했었는데, 접근할 때는 어떻게 쓰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더블 바인드라는 건 뭐냐면 간단해요.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데 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선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 선택지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있지 원하지 않는 선택지를 넣지 않는 거야. 예를 들면은 여자에게 번호를 받을 때 여자가 번호를 안 주는 선택지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번호는 찍어주는 게 좋아요? 불러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 어차피 여자가 번호를 안 주는 선택지가 없어. 그런 식으로 불러보는 게 더블 바인드 기법입니다. 이건 콜드 리딩 기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데이트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 데이트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 나랑 만날래부터 시작을 하면 안 돼. 상대방에게 너 나랑 만날래? 만날래 말래부터 물어보면은 데이트에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트를 당연히 한다라는 그 전제하에 더블 바인드를 쓰는 거죠. 요즘에 나 곱창도 먹고 싶고 순대볶음도 먹고 싶어. 너 둘 중에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나 곱창. 그러면 그래 곱창 좋겠지. 그러면 내가 곱창 먹으러 갈게. 곱창 먹는데 알아볼게. 걔는 선택지가 없는 거야. 나를 안 만난다라는 선택지가 없는 거죠. 이 더블 바인드 안에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더블 바인드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데이트를 신청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니까 잘 사용해 보시기 바라요. 더블 바인드가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자꾸 의향을 물어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분들이 되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향을 물어볼 때도 너 뭐 좋아해? 라고 물어보기보다는 선택지를 만들어서 더블 바인드로 물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데이트 코스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는데 뭐 할래? A 코스. 그럼 A 코스를 선택하든 B 코스를 선택하든 똑같이 리드를 해버리는 거긴 한데, 마치 여자분이 선택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체감적인 느낌을 볼 수 있죠. 내가 선택한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호기심 유발도 되고요. A 코스는 뭐였고 B 코스는 뭐였을까? 이런 호기심 유발 기술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남자분들 참고하시고요. 뭐 여자분들이 리드하실 분이 있으면 제가 얘기한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아무튼 A, B, C를 만드셔도 됩니다. 그거 선택지를 3개를 주는 건 트리플 바인드라고 해요. 근데 어차피 이 3개의 선택지 안에는 어차피 내가 원하는 것들만 들어있죠. 그렇게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 이 정도 제가 했고, 요거까지만 좀 얘기를 해드릴까요? 애프터 확률을 높이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번호를 물어본 다음에 애프터 확률을 높이려면요, 연락처를 따고 나서, 제가 얘기했지만, 딸 때, 레퍼를 좀 잘 쌓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나 좀 기억날 만한 장소나 이런 것들을 소재 삼아서 대화를 하시면 참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얘기를 했다. 아니면은 내가 역 앞에서 번호를 물어봤다. 그러면 아니면은 내가 또 KFC 앞에서 번호를 물어봤었다.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걸 빌미로 삼아서 앵커링을 걸 수도 있어요. 나 KFC에서
앞에서 번호 받았던 사람인데 기억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애프터 확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장소나 그 날짜나 이런 것들을 기억날 만한 사람이라는 걸 어필을 하는 게 좋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레포를 좀 쌓으면 참 좋습니다. 시간 남을 거라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포 쌓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리면, 레포 쌓는 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레포의 영역은 두 가지로 나눠요. 뭐가 있어요? 와이드 레포와 딥 레포. 크게 세 가지인데, 커넥션, 그 다음에 와이드 레포, 그 다음에가 이제 딥 레포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커넥션, 와이드 레포, 딥 레포, 이렇게 레포는 이렇게 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포에 관해서는요, 제가 강의 진짜 잘해놓은 거 되게 많이 올려놨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제가 간략하게만 좀 대화의 테크트리 안에 있는 레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테크트리상 레포를 쌓는 방법은 커넥션과 와이드와 딥 레포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 화법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누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바비님, 예를 들어 우리 정골님, 우리 러블리 제이님, 우리 읍내 공식 미남님, 이런 식으로 제가 우리라는 말을 잘 붙이죠. 이거는 커넥션이에요. 너랑 나랑은 남이 아니라 우리다 라는 느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화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리 조이님, 뭐 이렇게 우리 선생님, 이렇게. 그죠? 이게 서로, 저는 근데 동질감을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화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커넥션이라는 기술입니다. 상대방과 만났을 때 너와 내가 남남으로 만났지만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은 저랑 오랫동안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라고 해도 전혀 이상한 관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는 처음에 남남이잖아. 처음 보는 사이에선 남남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라는 얘기를 통해서 커넥션을 강화시키는 행동을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어느 정도, 그래서 보통 어떤 타이밍에 커넥션을 많이 사용하냐면 거의 처음 만나고 나서 우리 정말 인연인 것 같다, 이렇게 인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한 후에 바로 우리라는 단어로 우리 이제부터 뭐예요 라는 말로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인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제가 여러 가지를 올려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명이론 스토리텔링. 이거는 인연에 대한 스토리텔링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스토리텔링을 좀 읽어드리면요. 초등학교 때 소리말굽이라고 우리 배웠었던 거 기억나요? 소리말굽 있잖아요. 한쪽 면을 치면은 반대쪽도 같이 따라서 울리는 그 말굽처럼 생긴 거 기억나시죠? 이게 한쪽 면을 치고 반대면이 울리는 게 연결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물체들 간의 어떤 고유의 주파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울리는 거래요. 그래서 실로폰에 도를 쳐도 그 도만 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한 옥타브 위에 도도 울리고 그 한 옥타브 위에 도도 같이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도,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사람만의 어떤 고유한 주파수가 있어서 왠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정말 이상형의 사람이었거든요. 외모는 내 이상형인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대화도 뚝뚝 끊기고, 그 사람과 있으면은 정말 즐겁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점점 즐겁지 않다는 생각이 드고 시간도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 내 이상형의 사람은 아니지만 만나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통하고 20분 얘기해도 5분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금방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도 오늘도 시간이 되게 빨리 갔네요. 오늘 우리 누구씨, 예를 들어서 우리 바비님과 난 되게 좀 주파수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인연인가 봐요. 오늘 잘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이게 공명이론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연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우리라는 커넥션을 거는 거예요. 이런 공명이론 스토리텔링도 있고, 예. 그 맨델스 존 할아버지 스토리텔링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맨델스 존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음악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 맨델스 존이
독일의 낭만파를 대표하는 유명한 작곡가예요. 이게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인데, 이거는 멘델스존의 이야기가 아니라 멘델스존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멘델스존의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꼽추가 뭔지 아시죠? 등이 굽은 이렇게 사람 있죠. 그 꼽추라고 하는데, 꼽추에 못생긴 사람이었대요. 굉장히 못생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함부르크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함부르크 지방에 있는 제일 부잣집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으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오는 거죠. 파티 문화가 있습니다, 외국엔. 그 부잣집 딸이 이름이 프롬첸이라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보고 이 멘델스존 할아버지가 한 방에 반한 거예요. 네. 그래서 멘델스존 할아버지가 그 프롬첸이라는 여자에게 다가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신이 태어나기 전에 당신의 미래의 배우자를 정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신이 이렇게 얘기했어. 나한테 얘기했다. 너의 배우자는 못생기고 꼽추에 가난한 집에 태어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신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제발 제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주시고요. 제 배우자는요, 정말 이쁘고 부잣집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너가 그렇게 태어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멘델스존 할아버지랑 이 프롬첸이라는 여자랑 결혼해서 이제 멘델스존이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스토리텔링 얘기해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고. 나도 태어나기 전에 신한테 얘기를 했다고. 제발 내 여자친구는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태어나고 되게 부잣집에서 그냥 아무튼 그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꾸며내는 거지. 그래서 너의 그런 상황에 맞게 꾸며내서 이런 상황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랬다고. 나는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연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약간 장난식으로 유머러스하게 진행하는 스토리텔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그 스토리텔링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인연에 관해서 스토리텔링 굉장히 많아요. 뭐 전 이렇게 사람이 1대1로 저는 간단하게만 얘기하는 거는 뭐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이렇게 사람이 1대1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뭐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이 세상에 엄청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1대1로 앉아있는 확률은 되게 드물 것 같다고.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인연이니까 오늘 잘 알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셔도 돼요. 라포는 하루 만에 다 쌌습니다. 3주 정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 하는데 하루 걸려요. 하루도 안 걸려요. 3시간, 길어야 3시간? 라포를 쌓는 데는 뭐 3주 정도 걸린다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 하루, 이틀, 3일 정도면 됩니다. 2번 만나고 3번 만나면 뭐 그 정도. 3번, 일주일에 한 번 보면은 3주 걸리겠네. 3번, 완전히 레포 잘 쌓으려면. 천천히 쌓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십시오. 예, 레포도 천천히 쌓아가면 되죠. 3번은 만나겠지. 천천히 쌓아가다 보면 3번째는 만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3주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와이드 레포라는 거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어떤 걸 알아가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랑 너랑은 별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한 사람이, 그러니까 같은 지구에 사는 한 동족이라는 걸 느끼게 해줘요.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만들만한, 어떤 동질성을 느끼게 만들만한 이야기를 하는 게 와이드 레포 단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인간이면 할 법한 행동들,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뭐 친구 만나고, 친구 관계, 좋아하는 음악, 싫어하는 음악, 뭐 영화, 뭐 이런 취미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얘기하는 걸 와이드 레포라고 합니다. 가족 관계,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에피소드 토크도 이때 얘기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에피소드 토크는 이 레포를 쌓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가정, 나의 가족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뭐가 있어요?
가족들 이야기를 통해서 남동생과 있었던 내가 어떤 사건 혹은 여자 후배를 갖다 집에 안전하게 보내준 이야기,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인간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행동이 되거든요. 이런 에피소드 토크가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잘 못하신다 싶으면은 에피소드 토크나 스토리텔링을 외워서라도 하시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서 얘기해 주는 것들, 정말 여러분들이 작업을 잘 못하고 나는 여자 만나면 할 말도 못하고 쑥맥이다 그러면은 이런 거 연습하시면 좋아요. 진실성 있게 하는 거지 뭐. 근데 좀 이왕이면 말을 떠듬거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쭉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지. 예, 남자나 여자나 다 래퍼 쌓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 얘기를 해주고, 이제 딥래퍼 단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남들에게는 얘기하지 않는 둘만의 비밀 공유 같은 거, 잘 얘기하지 않는 거, 자기 어떤 어렸을 때의 치부라던가 잘 드러내지 않는 사건들, 그런 것들,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뭐 내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다던가, 뭐 아무튼 밝히기 힘든 사람들마다의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아무에게나 얘기하지 않는 이야기를 갖다가 상대방에게 얘기해 주는 거, 이걸 딥래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강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 사람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끈끈한 인연이 이어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서로가. 예, 이런 것들이 딥래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래퍼는 쌓는 겁니다. 성적 판타지, 뭐 그런 것도 이제 성적 판타지 같은 것도 사람들한테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웬만하면 잘 얘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비밀 공유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예, 딥래퍼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궁금한 거 다 되셨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빠이빠이. 예.